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디지털 세계 유, 그리고 이곳에서 노래로 유명한 인물 벨. 이 벨의 정체는 평범한 여고생 스즈입니다. 스즈는 어린 시절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현실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지만 자신의 재능을 증폭시켜주는 유에서는 멋지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여기에 친구 히로카의 프로듀싱이 더해져 유명한 스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벨의 대규모 콘서트가 열리는 날, 용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큰 상처를 입은 상태로 자경단에 의해 정체를 공개당할 위기에 처한 용에게 마음이 쓰이는 벨. 그러나 본체 스즈도 어린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훈남 시노부와의 관계로 심란한 상태인데, 과연 디지털 세계의 벨과 현실 세계의 스즈의 미래는? 용과 죽음의 공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은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용과 죽음의 공주에 대해서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좀 배경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하도 그동안 화면이 좀 너무 휑하다라고 하셔서 배경에 그나마 채울 게 있는 공간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창이 있어서 앞에 이런저런 게 비쳐요. 그래서 좀 리뷰보다는 뒤에 뭐가 있네요 이런 얘기 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 한 2회에서 한 3회 정도는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하는 포인트는 바로 비주얼이에요. 이거는 진짜 극장 가서 봐야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고편을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 디테일들이 다 뭉개져 있어요. 하지만 큰 스크린에서 보면은 와, 진짜 그 저화질로 이 영화를 보는 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터로 취직을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보자마자 퇴사하고 싶어질 정도로 정말 그 수많은 애니메이터들의 노력이 갈아 들어간 그러한 비주얼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울왕국이나 레드슈즈로 유명한 김상진 애니메이터님이 디자인한 벨의 모습도 무척 좋아요. 의상 디자인은 따로 다른 분이 하셨다고 하지만 이 노래할 때마다 체인지 되는 그 의상들이나 벨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예쁘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벨이라는 캐릭터를 왜 김상진 애니메이터님이 디자인을 했어야 했는가에 대한 것도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강둑이라고 하죠. 하천 근처에서 걸어가는 횡으로 이동하는 장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그 명장면인 미래에서 기다릴게요, 이런 거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연출들도 많이 있어서 호소다 마모루 꺼내 이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반갑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테마로 한 만큼 노래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벨 그리고 스즈가 부르는 노래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뮤지컬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해가지고 들으면서 와, 노래 파트는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이걸 본 다음에 다시 OST를 찾아서 듣고 싶을 정도로 인상 깊은 노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이라이트 씬에서는 평소에 콘서트나 이런 데 많이 가보신 분들은 콘서트에서도 또 그 하이라이트 되는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응원봉 같은 거나 비주얼적으로 콘서트에서도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빛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한 되게 재미있는 장치들도 많이 있어서 언택트 시대에 못 가고 있는 콘서트에 대한 좀 그런 생각들도 많이 나는 지점들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추천 포인트는 극강의 가상현실 비주얼, 호소다 마모루의 스타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아우르는 노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제가 짧게 스포일러 없이 하는 부분만 들어주시고 영화를 보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 없이 그냥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비추 포인트는 스토리 완성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떤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데 되게 어물쩍 넘어가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라는 의문 자체가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느꼈는지 스포일러를 해드리면은, 이 작품에서는 이제 용과 죽음의 공주라는 게 표현이 다른 거지 미녀와 야수예요.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는 가상세계에서 겪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 용이 숨어있는 섬 같은 곳, 그리고 여러 가지 비주얼들이 미녀와 야수에서 그냥 그대로 따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지만 벨을 왜 김상진 애니메이터가 디자인을 했는가, 요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중에서 스즈라는 이름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딸랑딸랑 하는 종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벨로 바꿉니다. 근데 이제 작중에서 이 벨이라는 말이 비슷한 발음으로 프랑스어에서는 아름답다라는 뜻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작품의 타이틀 밑에 벨이 불어로 써져 있어요. 미녀와 야수의 벨에서 따온 거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전반적인 평가에서 디즈니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러한 크로스오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미녀와 야수는 결국 벨이 야수의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이제 교화시키잖아요. 아름다웠던 외모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왕자님으로 다시 되돌리는데, 이 작품도 이 벨이 용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용의 상처가 바로 가정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본체는 스즈보다 더 어린아이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가정폭력에서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유라는 세계에서 용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들이 거기다 반영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발견하고 벨이 용을 도와주려고 하고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스즈가 그들에게 맞설 용기를 주고 나서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맞선 다음에 집에 되돌려 보낸다고 이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너네들이 날 어떻게 도와줄 건데, 항상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들은 말로만 했고 아버지도 알아들으셨다라고 했지만 결국 현실은 바뀌는 게 없었다라는 걸 캐릭터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용기, 마음을 불어넣어주면 정말 이 모든 사건이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싸담한 기분?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비해서 마무리는 좀 아쉽지 않나, 좀 이런 게 오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 부분은 아무리 애니메이션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이나 어떠한 결과치를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 좀 호소다마모루 감독님이 너무 아직까지 세상을 따뜻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유튜버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그 네임드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스즈라는 캐릭터에 많은 걸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130만 유튜버였던 꽈뚜룹님이 꽈뚜룹이라는 캐릭터를 은퇴하고 이제 본인이 장지수로 돌아가겠다라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인터넷 세계에서 만들어진 나라는 것과 현실 세계의 나는 좀 괴리감이 있어요. 익명으로 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가도 와,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악플을 받는 게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버추얼 유튜버도 되게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걸 연기하시는 사람들이 갖는 또 고충이 있을 거예요. 행동과 말과 생각은 내 건데 나의 아바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바타가 없을 때 나도 좋아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할 거고, 저도 이제 버추얼 유튜버를 보는 분들한테 그걸 물어보거든요. 만약 그 캐릭터가 없어져도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가? 정말 당신이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인 건가? 아니면 그냥 그 2D로 만들어진 혹은 3D로 만들어진 그 그림인 건가? 이렇게 심오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죠.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인터넷 세계, 그리고 또 다른 가상현실의 세계, 그리고 현실의 나, 그리고 그 현실의 나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답이 안 나는데, 이 인터넷 가상현실 세계에 대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때잖아요. 이런 사춘기를 인터넷 세계를 통해서 또 한 번 겪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생각보다 좀 많은 고민과 이야기거리를 던져준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무척 재밌게 봤고요. 그러면 호소다마모루의 용과 죽음께 공주 한 줄평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존재하든 진짜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